한기수의 한큐.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세요. 제가 연결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냅니다. 무료 방송도 있죠? 예,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 복잡스럽죠.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시장의 방향도 그렇고 종목군들의 구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오늘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섹터별로 특히나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들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자, 무방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이 이제 상승하는 장이다 보니 네. 소외되기 싫어서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하면 우수수 따라 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방송에서 이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너무 과열된 양상을 보이면은 나중에 이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을까 좀 걱정되거든요. 항상 이런 일이 많아요. 네. 항상 증권시장은 뭐 이제 크게 터지는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선이 많이 가고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주식시장이 이제 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끝물을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주식은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하나 종목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려는 욕심보다는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알고 저희가 그렇죠. 그 안에서 종목을 전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고 투자 포인트 찾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렸습니다. 슈프리마가 저희가 3월 24일에 소개를 해드렸고 그렇죠. 최근에는 거의 요즘에 산 종목들만 리뷰를 해봤는데 그래도 거의 산지 좀 2주, 3주 됐으니까 네. 리뷰 다시 들어볼게요. 자, 슈프리마가 좀 많이는 안 갔어도 은근하게 갔죠. 은근히 많이 그렇죠? 갔어요. 지금 뭐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 시청자들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종목군들의 뭐 흐름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잘못 사가지고 한순간에 20% 30% 깨지고 나면 그 손실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간이 걸려도 충분하게 안전한 종목을 잡아놓고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더 큰 수익을 준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 종목들의 흐름 자체는 이제 막 살아나는 구간입니다. 슈프리마는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이제 보안 솔루션 시장의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받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 주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추가 상승 여력은 있고요. 제가 이제 IT 섹터주 중에 반도체와 5G가 양대축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 보안 솔루션 관련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 긍정적인 만들 가지고 보유하시는 전략은 아직은 유지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아직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SK 하이닉스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동안은 이제 막토가됐던 일부 종목들과 그다음에 일부 테마주, 코로나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나타났다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살아나게 되면 바로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인 장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삼각수렴형의 끝에 있는 상태고 거래량이 바닥권까지 왔다는 지면을 감안하게 되면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털어내는 관점보다는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고요. 반도체 DRAM 가격의 강세와 함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게 되면 글로벌 업체들의 IT 섹터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역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좀 등치가 크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매수 전략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범양건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대선 관련주로서 이낙연 관련주로 묶였었던 종목들인데, 자, 이들 종목들 가다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이 종목도 그렇고, 남아산업이라든가 남아토건,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도 밀린 상태인데, 자, 어제도 제가 분석드렸습니다만, 던지고 도망갈 만한 그런 종목들은 일단 아닙니다. 대선주는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대선주들은 내년 대선까지 긴 시세로 보고 일단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이고요. 짧게는 다음 주에 총선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떤 반등세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우리가 던질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은 들고 계시는 전략과 함께 오히려 물량이 없는 분들은 조금 더 매수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범양건영까지 SK하이닉스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시장을 또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장 마감 한 4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큐 무엇이죠? 자, 오늘 한 큐는 5주 이평선 이렇게 정했습니다.
5주 이평선이요. 항상 변동성이 커가지고 저희가 5일 이평선 보고 그렇죠. 좀 단기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5주 이평선을 봐도 되나요? 5주 이평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5주 이평선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 주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는데요. 자, 엄청난 주가 폭락세가 나타났죠. 뒤늦게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대폭락이 시작을 했고 이 대폭락 장세가 진행되고 나서 주가가 지금 이제 V자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이 5주 이평선, 굵게 친 선이 이제 5주 이평선인데요. 이 선을 받고 저항을 받고 크게 밀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난주에 한번 밀렸다가 바로 이번 주에 5주 이평선을 뚫고 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수반되는 이런 흐름이죠. 결국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 그 물량들을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 물량을 받아낸 것이고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보통 5주 이평선을 뚫고 가게 되면 주가가 다시 쌍바닥을 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공포감을 갖지 않는 게 좋겠다는 측면이고 무너져 봐야 5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살짝 눌리는 그 정도의 흐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시 쌍바닥을 치는 폭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절대 무서워하지 말자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추세 상승과 더불어서 잠깐 눌림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을 위한 에너지 응집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짧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V자 상승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따라서 코스피 시장의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도 5주 이평선을 뚫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미 여기까지 시점 고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죠. 자, 코스피 시장도 5주 이평선을 뚫고 가는 모습이었고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나스닥 시장과 거의 패턴 자체가 강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 5주 이평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중기적인 흐름 자체가 추세 상승으로 반전했다는 얘기고 다시 쌍바닥을 찌른 폭락은 없을 것이다. 조정이 나와도 짧은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조정이 오히려 유망주보다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부분들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일 확진자 수가 무려 4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공포가 상당히 많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코로나19 이번 주말과 늦어도 다음 주 초반 정도는 정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죠.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에 맞춰서 미국 증시는 선제적으로 상승세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 지금 이제 미국의 증시의 V자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지금 얼마 전에 벤 버냉키 의장이 미국 경제는 V자 급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쉽지 않다라고 했죠. 바로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예상보다 심했기 때문에 한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미국 트럼프라든가 미국 당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미국의 경기는 V자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기술적 측면에서도 미국 증시의 V자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오늘 이후에 나타나는 주가 조정은 오히려 유망주보다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도 정리를 해봤고 그럼 내일장을 미리 예측해봐야겠죠. 한 수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종목 구도 변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종목 주도 변화요? 종목 구도. 종목 구도 그죠? 변화. 구도 변화는 또 어떤 변화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언급드렸을 거예요. 네. 지금 많이 올랐던 코로나 관련주들은 매매를 하더라도 이제 트레이딩 정도만 하시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었고 네.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이제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 지수하고 연동한 종목군들이 이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SK하이닉스 샀잖아요. 그렇죠. IT 섹터를 좀 말씀드렸었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씩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제 그림을 하나 또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종목군들을 비교한 차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요. 맨 위에 있는 이 종목은 수젠텍이라고 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코로나19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났었죠. 그리고 나서 잠깐 조정이 났습니다. 이 구간을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삼성전자, 세 번째가 NH투자증권주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HFR 5G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테크니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자, 이들 종목들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수젠텍의 주가가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할 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컸죠. 자, 요 구간부터 보시게 되면요. 바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서 이들 지수 관련주는 모두가 동반해서 하락세입니다.
모두가 하락했죠. 반면에 요 빨간 선을 기준했을 때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등이 나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코로나19의 흐름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이들 종목들의 반등세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이 되게 되면 기존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IT 섹터라든가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의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 시장의 구도가 이제 코로나19라든가 이슈주들에서 넘어서 또 다른 IT 그리고 펀더멘탈 중심의 종목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방향은 잡은 것 같거든요. 네. 종목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한 주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종목을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 국영제는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 국영제NM이요. 매일같이 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늘은 국영제NM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앞서도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한수에 대해서 시장의 이제 반등 가능성을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네. 이제 IT주라든가 5G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 좀 꾸준하게 갖자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그 시각은 유지하셔도 돼요. 유지하셔도 되고 하지만 그들 종목은 시장 자체가 이제 살아날 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자라는 측면이고요. 네. 자, 오늘 국영제NM을 여러분께 이제 가지고 온 것은 최근에 이제 이 대선 테마주들의 주가도 많이 눌렸었죠. 눌려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최근 이제 이 국영제NM을 비롯한 대선주들이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특별하게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없는 상태예요. 단기적으로 올랐고요.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매물을 받으면서 약간 좀 눌려대는 그런 형태고요. 보통 이 대선 테마주들은 대선이라는 큰 테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력들이 많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눌러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거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대선주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총선이 시작이 되고요.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주가 왜 가느냐? 누군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친인척 관계라든가 또 동창이라든가 이런 관련주가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내려면 일단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 이 종목은 바로 이낙연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대선주들 중에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재 이 종목의 차트 1번 보시게 되면 앞서서 강하게 치고 올랐던 부분들이죠. 역시 대선주로서 일단 시세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행보세를 기록하다가 또 폭락세가 나타났었죠. 이 구간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 때문에 밀린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악재가 좀 잦아들면서 다시 강하게 올라갔었죠. 다시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마지막 물량 털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구간 우리가 굳이 물량을 털어낸다는 관점보다는 홀딩 그리고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든가 소량 정도로 매수는 충분히 하셔도 된다는 측면이고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의 시각을 좀 멀리 최소한 총선 이후까지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00원 정도.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고점은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700원 보시고요. 자, 손절가는 2,1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영제NM 목표 주가 3,700원, 손절가 2,100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리뷰할 때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더 길게 봐도 좋다. 지금 바로 매도할 필요 없다라는 그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국영제NM으로 다시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무료 방송에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